네, 안녕하세요. 달걀모자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네요. 예. 요새 이제 방송 스트리밍 관련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유튜브나 트위치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한번 그냥 영상으로 해서 남기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부족한 지식이지만 이렇게 강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는 OBS나 엑스스플릿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다루기 이전에 좀 기본적으로 알아가면 좋은 이론 교육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지루할 거예요, 이 부분은. 나는 좀 그래도 방송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은 파트입니다. 자, 일단은 방송 스트리밍에 대해서 이 스트리밍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짚고 알아둘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스트리밍이란 무엇이냐? 인터넷에서 이 영상이나 음향, 애니메이션 등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하면서 동시에 재생하는 기법을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다 해야지만 실행을 했던 것이 이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다운로드 중에도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응용해서 지금의 인터넷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이 나온 거고요. 자,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국내에서는 이제 아프리카나 트위치 유튜버 또는 페이스북, 뭐 다음 팟도 있죠. 해가지고 좀 많은데 요 스트리밍 플랫폼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스트리밍 플랫폼마다 타겟 시청자층이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좀 두루두루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 캠방 위주로 시청자가 많아졌더라고요. 또 특정 게임 뭐 이런 부분에서 시청자가 좀 두드러지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트위치 같은 경우는 하스스톤은 확실히 트위치가 잡고 있는 것 같고, 유튜버는 알다시피 동영상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생방송 시청자보다는 조금 이제 영상에 대한 시청자가 좀 많아가지고, 그것보다 유튜브는 동영상이라는 컨텐츠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선택 요령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 시청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내가 캠방을 할 건지 게임 방송을 할 건지 먹방을 할 건지, 근데 그거를 주로 보는 시청자층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많이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컨텐츠를 사용 가능하느냐, 좀 이제 방송사마다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제약 사항이 다 달라요. 좀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트위치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유튜브처럼 이제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유튜브가 동영상 쪽은 강세예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 관련 지원은 약간 파트너 프로그램하고 겹치긴 하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지원해가지고 뭐 추첨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지원하는 글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자체 내에서 이제 신규 BJ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아마 트위치나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방송 관련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수익 창출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취미로 시작하겠지만 방송을 돈 벌면 좋죠. 그래서 수익을 얼마나 내주고 얼마나 가져오고 그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트너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이제 파트너 BJ라든지 트위치에서도 파트너 이제 방송인들 많잖아요. 근데 일반 방송하는 사람하고 파트너로 해가지고 계약을 맺고 방송하는 사람의 그 시스템 자체가 틀려요.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알아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림 프로그램에는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OBS하고 엑스스플릿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프리카 자체 이제 프로그램인 아프리카 TV 프릭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네이버 쪽은 프리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스트리밍 프로그램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국내에 이제 한글화 된 게 요 정도라는 거고, 제가 일하고 있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스트림 스튜디오라는 외국제 프로그램을 씁니다. 외국 프로그램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프로그램은. 근데 국내에서 이제 간단하게 두드러진 거는 이제 OBS, 엑스스플릿, 아프리카 프릭샷, 뭐 네이버 쪽은 프리즘, 뭐 다음파 쪽에는 이제 팟플레이어 한 요 정도인데, 솔직히 이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이 이상의 기능으로 프로그램을 굳이 쓸 필요는 없으세요, 보통은. 그래서 OBS나 엑스스플릿만 하더라도 1인 방송에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선택 요령은 제가 이거 뭐 어디 뭐 교과서나 뭐 책에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3개를 뽑아봤어요. 안정성, 경쟁성, 호환성. 안정성은 뭐냐면은 방송 관련해, 그러니까 방송 송출함에 있어서 끊기면은 방송 종료잖아요, 개념상. 백업 서버를 두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능은 다 제쳐두고 방송이 꺼지질 않아야죠. 방송에 뭐 렉이라든지 버퍼링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지 않아야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1순위는 그걸 먼저 하고 나서 경쟁성,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교했을 때 뭐 더 좋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효과적인 뭐 기술이라든지 지원하는 거, 요런 거. 솔직히 말하면 OBS보다 그러니까 엑스스플릿이 OBS보다 지원하는 기능들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 나는 거는 금액적인 부분이죠. OBS는 무료고 엑스스플릿도 무료긴 하나 보통은 이제 유료 프리미엄 버전을 쓴다는 거. 그리고 호환성을 왜 놓냐면 이제 엑스스플릿도 그렇고 OBS도 그렇고 프로그램입니다. 캡처보드나 마이크 이런 거 하드웨어를 샀을 때 보통 일반적인 부분이면은 거의 어느 정도 호환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캡처보드나 일반적인 마이크나. 근데 나중 가가지고 살짝 좋은 마이크를 썼거나 아니면 뭐 마이크를 뭐 특수한 걸 환경에 따라서 특수한 걸 쓰거나, 캠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썼을 때 간혹 프로그램에서 지원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쓰는 캡처보드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스플릿에서 못 쓰는 캡처보드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다 호환이 돼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실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다 라는 느낌으로 넣어놨고, 안정성하고 경쟁성만 어느 정도 신경 써서 프로그램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알아둬야 하는 이제 방송 용어. 자, 비트레이트. 전자통신과 컴퓨터에서 비트레이트는 특정한 시간 단위마다 처리하는 비트의 수이다. 이렇게 풀이하면 어렵죠. 이건 사전적인 의미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송 서버, 유튜브나 트위치 방송 서버에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 초당 뭐 8000 비트레이트면은 초당 8000 킬로바이트를 아니죠? 8000 바이트를 이제 보내는 거죠. 단위가 8000이면. 이 비트레이트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방송을 출력을 할 때 방송 서버에 보내는 데이터량을 저희가 설정하게 돼 있어요. 비트레이트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뭐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레이트가 이제 컴퓨터 사양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왜 그러냐면은 비트레이트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시스템의 부하가 많이 걸리고 적게 보내면은 시스템 부하가 적게 걸리겠죠. 그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 건데 일단 그렇게 해서 비트레이트라는 단어는 이렇다. 이제 내 컴퓨터의 프로그램하고 이제 방송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 데이터의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자, 가변하고 이제 가변 비트레이트하고 동적 비트레이트하는 개념이 있어요. 요건 엑스스플릿에서도 쓰이고요. OBS에서도 쓰입니다. 자, 가변 비트레이트는 VBR 그리고 동적 비트레이트는 CBR인데 그냥 뜻은 되게 간단해요. 예, 가변은 뭐냐면 비트레이트 우리 통신할 때 방송 서버하고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할 때 그 비트레이트가 변합니다. 그리고 동적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비트레이트를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해서 계속 출력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사정적인 의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엑스스플릿에서 쓰일 때는 보통 이제 프레임이 고정이 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전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저도 비트레이트가 고정되는 줄 알았는데 비트레이트는 이제 화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되긴 하는데 그 좀 프레임을 고정을 시켜주더라고요. 이 CBR로 했을 때하고 VBR 그러니까 가변하고 동적 비트레이트를 변동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프레임 쪽이 고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녹화 영상 나오는 거 편집하기가 편해지더라고요. 프레임이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딴 얘기고 일단 이제 가변 비트레이트하고 동적 비트레이트하고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시스템 부하 차이예요. 예. 비트레이트가 고정되거나 아니면은 계속 이제 변동해서 들어가는 거나. 가변 비트레이트는 자료량이 계속 변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굳이 많은 비트레이트를 출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 한 장 사진 분량만 비트레이트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데이터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변 비트레이트는 장점이 뭐냐면 시스템 부하량이 조금 적어요. 예,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보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비트레이트의 변동이 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좀 비안정적이에요. 동적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양은 거의 비슷하게 싸줘요. 대신에 시스템의 부하량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VBR하고 CBR하고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내가 컴퓨터 사양이 조금 딸리네? 좀 안 되네? 조금 무리하게 가면은 좀 안정성은 떨어지고 그러면 이런 기능들 알아두면 VBR로 우회해가지고 좀 시스템 부하를 줄여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프레임은 다 아실 거예요. 초당 몇 번 움직임 잡아내는가. 예. 그냥 영상에서 1초당 이미지가 몇 개 들어가느냐. 이게 프레임이죠. 요건 되게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프로그레시브하고 인터레이스. 요거 부분은
어, 보통은 몰라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부러 넣은 게 가끔 이제 모니터에 인터레이스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거 그냥 말로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게요.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레시브를 씁니다. 보통 유튜브나 트위치 이제 방송 보실 때 설정 탭 가보면은 720p, 1080p 돼 있는 거 있죠? 거기서 P의 뜻이 프로그레시브입니다. 예. 프로그레시브는 뭐냐? 저희 모니터 화면 쏠 때 화면을 우리 눈에 나타낼 때 모니터가 그냥 한 장,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 장씩 뿌리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를. 요 프로그레시브는 보통 우리가 쓰는 게 다 프로그레시브입니다. 그럼 인터레이스는 어디서 써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인터레이스는 어디서 쓰냐면은 보통 방송 장비에서 쓰는 게 인터레이스예요. 왜 그러냐면은 프로그레시브를 땡기려면은 보통 라인을 땡기려면 보통 HDMI로 땡기는데 HDMI가 좀 많이 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용도 좀 비싸고. 인터레이스는 한 100m까지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냥 선을 연결해도 신호가 나와요. 근데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와요. HDMI 그런 식으로 당겼을 때. 그래서 인터레이스는 뭐냐면은 한 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모니터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알고 있죠. 해상도가. 홀수 픽셀하고 짝수 픽셀하고 순차적으로 깜빡깜빡하면서 나타내는 게 인터레이스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인터레이스로 방송하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가로줄 현상. 가로줄 현상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홀수하고 짝수하고 계속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방송 서버 넘어갈 때 살짝 버퍼링이나 이런 게 밀리면은 화면이 고정이 되죠. 그러면은 가로줄 현상이 조금씩 보이게 됐죠. 순간적이지만 멈춰 있으면 가로줄 현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홀수하고 짝수하고 한 번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로줄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프로그레시브로 방송을 합니다. 근데 요것도 인터레이스도 방송 사양 딸리면은 인터레이스로 간혹 가다가 이제 특수하게 방송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봤는데 보통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인터레이스로 해가지고 땡겨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지금은 프로그레시브 쓰는데 나중에 인터레이스까지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지금 제가 가르쳐줬던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혹 모니터에 인터레이스로 설정돼 있으신 분들은 프로그레시브로 한번 체크해서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단 기본적인 단어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방송 적정 비트레이트 이거 아까 비트레이트 얘기하다가 뒤쪽에 이걸 넣어놔가지고 앞으로 당겨놨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일단 유튜브 기준으로 720은 1500에서 4000kB고요. 예. BPS라 그러죠. 그냥 초당 그냥 BPS로 얘기하는 게 맞겠다. 예. 720p 하고 뒤에 프레임이 없는 거는 보통 30프레임이에요. 720p 3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4000 kbps 그리고 720p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2250에서 6000 kbps. 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왜 비트레이트의 범위가 정해져 있냐면요. 좀 안정적으로 송출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고요. 데이터량은 이 비트레이트의 변동은 그러니까 저희가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를 했을 때에는 움직임이 많은 화면을 영상이나 이런 걸 썼을 때는 그만큼 데이터량을 많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데이터량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만큼 올려서 쏘라는 거고요. 캔방이나 일반 이제 캔방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그림만 이렇게 띄워놓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비트레이트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다운해가지고 써도 되는 거죠. 컴퓨터에 부하를 굳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720p 60프레임으로 했을 때 방송을 했을 때 4000 비트레이트를 쓰고요. 이제 1080p 이제 60프레임으로 했을 때는 보통 8000을 쓰는데 그때 환경에 따라서 거기서 플러스 1000 마이너스 1000 정도 하고 있거든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보통 그런 식으로 쓰니까. 근데 요것도 좀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크게 제한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한 굳이 안 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비트레이트의 제한이. 근데 트위치나 아프리카는 비트레이트 제한이 있어서 아마 트위치 같은 경우가 일반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제 8000 비트레이트 이상으로 쏴버리면은 방송을 아예 못 나가게끔 중간에 락이 걸려요. 다시 8000으로 내려서 쏴야지 방송에 생방송으로 뜨게끔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런 부분 좀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설정하실 때 내 방송 왜 안 나오지? 요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자, RTMP하고 스트링키 요거 알고 계신 분들은 네, 좀 방송을 해봤다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RTMP나 스트링키를 보통 사용할 일이 없어요. 일반 BJ 선에선. 이제 리얼타임 메시징 프로토콜 그리고 어도비 시스템사의 독점 컴퓨터 통신 규약인데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RTMP가 뭐냐면은 이제 각 방송의 서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접속할 때 뭐라고 접속하냐면은 http 땡땡 슬러시 www. 네이버.com 그리고 엔터. 예.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 쪽으로 들어가지고 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뒤에 고유 번호가 붙죠. 그럴 때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네이버에 들어가는 거는 RTMP의 개념이고 이제 뒤에 고유 번호가 붙는 거는 스트링 키에 해당합니다. 자, 요거는 요거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 RTMP가 트위치도 유튜브도 고유의 서버 주소가 있습니다. 고유의 서버 주소가 있고 그리고 제가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스트링 키라는 거를 발급을 해줘요. 그럼 뭐냐면은 RTMP 즉 그 방송 주소, 방송 서버의 RTMP 주소 그리고 스트링 키를 입력을 하면은 제가 굳이 로그인을 안 해도 방송을 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송출 프로그램에서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나 유튜브에 써가지고 시청자한테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개념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송출 프로그램에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일단 먼저 데이터를 쌓아주고 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한번 코딩을 걸쳐서 시청자에게 보여줍니다. 즉 코딩이 두 번 걸려요. 내가 쐈을 때 코딩 한 번 걸리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시청자한테 쏠 때 이제 코딩이 걸립니다. 그리고 버퍼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터넷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빨라도 코딩이나 이런 것들 인터넷도 영향이 가겠지만 인터넷 환경이다 보니까 근데 이 코딩이라는 것도 영향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버퍼링보다는 딜레이죠. 정확한 표현은 딜레이가 걸리는 이유가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딜레이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시청자한테 볼 수 있게끔 제공된 화면은 코덱이나 오디오 코덱 같은 영상 코덱이나 오디오 코덱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엑스스플릿이나 이런 곳에서 트위치나 유튜브로 썼을 때 그 코덱이 안 맞으면 코덱이 안 맞으면 시청자가 못 보겠죠. 환경이 그걸로만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서 한 번 더 너네 잘못된 걸로 보내줬어. 그러니까 코딩을 한 번 다시 해서 플랫폼에 맞게끔 해가지고 시청자한테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의 개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근데 이제 유튜브나 트위치나 이런데 고객센터나 이런데 가이드북 같은 거 찾아보면은 해당 플랫폼에 맞는 코덱들을 적어놨어요. 제가 유튜브 아무래도 유튜브 방송만 했으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H264에 영상 코덱은 H264고 아마 제 오디오 코덱이 ACC인 걸로 기억해요. AAC인지 ACC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딜레이를 줄이려면은 요 코덱을 맞춰서 해주면 화질도 마찬가지고 코딩을 한 번 안 건다는 것 자체는 그 영상을 한 번 안 건든다는 그러니까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그냥 안 건들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 코덱들도 맞춰서 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딜레이도 줄일 수 있고 원본에 가까운 영상을 시청자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아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개념상으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엑스스플릿이나 OBS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 강좌할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맞추는지 그리고 그 해당 유튜브하고 뭐 트위치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어떤 코덱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이제 엑스스플릿이나 OBS 그 프로그램 강의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글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 글로 풀었으면 한 요 정도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글을 좀 많이 풀어서 얘기 드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 사운드 시스템 이해를 왜 넣어놨냐면요, 보통 우리가 윈도우 쓰지 맥으로 방송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맥으로 방송하시는 분들은 특수한 경우니까 아마 제가 교육은 못합니다. 저는 윈도우 환경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에서 방송하시는 분들만 어느 정도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자, 윈도우 사운드 시스템을 왜 이해해야 되냐면은 요 부분이 우리 이제 방송 시스템 설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밀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윈도우 사운드 시스템이 보통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스피커 모양 우클릭해가지고 장치로 들어가면은 재생장치 요 화면이 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재생장치, 녹음장치 그리고 소리 통신이 있는데 보통 소리 통신은 윈도우 자체 내에서 쓰는 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방송을 이용하는 거는 재생하고 녹음만 씁니다. 요 재생하고 녹음만 교육하고 넘어갈 거예요. 재생으로 되어 있는 재생장치 탭의 뜻은 뭐냐면은 출력 신호 장치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빠져나가는 소리들. 컴퓨터에 들어오는 소리 말고 컴퓨터에서 나가는 소리들, 스피커 혹은 모니터 스피커 달려있다 그럼 모니터 스피커 그 라인 아웃 라인들 그런 부분들이 재생으로 잡힙니다. 출력 신호예요. 나가는 신호들. 그럼 반대로 녹음은 뭘까요? 입력 신호입니다. 컴퓨터로 들어오는 신호들, 마이크, 뭐 캡처보드도 소리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인으로 들어가는 뭐 라인들. 근데 요거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재생장치하고 녹음장치하고 요거를 잘 사용하시면은 마이크 2개 쓸 것도 하나 쓸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예로 들어드리자면은 투컴 방송을 하실 때 보통의 경우에는 게임용 마이크 하나, 방송용 마이크 하나 이렇게 설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요거 사용하시면 하나로 출력이 가능하세요. 또 하나로 출력이 가능한 게 아니라 마이크 하나 가지고 방송용, 게임용 둘 다 쓸 수 있게끔 설정이 가능해요. 요 부분도 차후에 알려드릴 겁니다. 실질적인 프로그램 교육할 때.
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테레오 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스테레오 믹스에 보면은 밑에 장치가 기입돼 있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요 장치에 대해서 요 장치가 지금 재생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재생 장치에 대해서 나오는 소리를 다시 컴퓨터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 저 장치로 예를 들어서 사운드를 듣고 있다. 그럼 그거를 다시 이제 녹음처럼 이제 들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보면은 스테레오 믹스 켰냐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 목소리가 다시 그러니까 하울링 된다 그러죠. 듣고 있는 거를 다시 이제 마이크로 빼주니까 그래서 하울링 되니까 스테레오 믹스 켰냐 그 얘기가 이 뜻이에요. 재생 신호를 그러니까 출력 신호를 입력 신호로 변환시켜 주니까 이거 잘못 적었네요. 출력 신호로 전환으로. 그러니까 재생 신호를 입력 신호로 변환입니다. 예, 입력 신호로 전환을 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스피커 자체가 마이크가 된 거죠. 예. 이 스테레오 믹스라는 기능은.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녹음 장치들도 재생 장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녹음 장치들 기본적으로 설정에 가보시면 이 장치로 듣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윈도우에는. 그거는 거꾸로 뭐냐면은 마이크를 스피커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들어오는 신호를 스피커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 내가 듣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윈도우는. 그러니까 재생 스피커에 들어오는 신호를 녹음 쪽으로 그러니까 입력 쪽으로 뺄 수도 있고 입력 쪽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재생 쪽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예, 출력 신호 쪽으로. 요거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방송 쪽 이제 라인 짜고 뭐 마이크가 여러 개다 어떻게 우회하고 어떻게 잡고 투컴 시스템 설정하고 어떻게 설정하고 요런 거 오디오 쪽은 여기에서 많이 끝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치가 그러니까 굳이 이제 장비 같은 거 안 사고 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윈도우 사운드 시스템만 좀 잘 이해하시면은 요거 선에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교육을 해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은 좀 장비 관련해가지고 좀 쭉 이제 보여드릴 건데 보통 우리 장비 일반적인 방송에서 사용하는 장비하고 저희 스튜디오에서 한 번씩 사용했던 장비들을 좀 이제 하나씩 놨는데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고요. 보통 오디오 믹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비싼 거죠. 근데 보통 개인 방송에서 쓰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8개예요. 라인 8개에다 뒤에 또 라인 더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개의 라인을 받을 수 있는 좀 큰 오디오 믹서를 사용하는데 보통의 1인 방송이나 이렇게 일반적인 방송하시는 분들은 구멍 2개짜리나 하나짜리 쓰세요. 마이크 하나만 입력하면 되니까. 혹은 마이크 2개 정도. 이 오디오 믹서의 기능은 뭐냐면은 한번 만져볼까요? 제가 지금 오디오 믹서로 해가지고 이 소리를 넣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음대 영역을 늘려주면은 요런 소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살짝 변조시킬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 요 목소리죠. 자, 고음대를 또 만지작거리면 요런 식으로 목소리가 살짝 변할 거예요. 좀 미세하게 변해요. 예. 보통 이제 콘덴서 마이크 쓸 때 쓰는데 지금 다이나믹 써가지고 아마 큰 목소리 차이는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콘덴서 마이크를 쓰면은 많이 차이 납니다. 이 믹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콘덴서 마이크를 쓴다 그러면 믹서는 보통 있으셔야 돼요.
자, 사운드 카드 넣어놨는데 보통 요새 사운드 카드는 또 안 사용하세요, 많이. 사운드 카드가 뭐냐면은 그 아까 재생 장치에 잡혀 있는 사운드들, 스피커. 그 스피커에 내보내는 장치죠. 간단히 소리를 출력하는 장치예요. 예, 사운드 카드라는 건.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컴퓨터 살 때 사운드 카드가 메인보드에 기본적으로 탑재돼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따로 이제 내장형이나 외장형을 사는 경우에는 고급적인 사운드를 출력하는 경우 이 사운드 카드가 쓰여요. 보통 뭐 5.1 서라운드 채널 막 이런 거 구성할 때. 그래서 부가적으로 사운드 카드를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혹은 간혹 가다가 이제 캡처보드에서 음질이 많이 떨어질 때, 투컴 방송할 때 캡처보드에서 음질이 많이 떨어질 때 사운드 카드를 우회해서 소리만 따로, 캡처보드에서는 영상만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사운드 카드라는 장비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디오 장치는 오디오 믹서하고 사운드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캡처보드는 알다시피 과거에는 무슨 존재였냐면요, 과거에는 캡처보드라는 그게 없었어요. 예. 캡처보드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 가지고 방송을 했냐면은 TV 수신 카드로 방송을 했었어요. 예. 플스나 엑스박스 막 이런 거 방송할 때 그 TV 수신 카드들이 나중에 고급화된 게 캡처보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게임 쪽으로 해서 특화된 게. 요새 같은 경우에는 HDMI 선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오디오까지 같이 끌고 와서, 그래서 사운드 카드를 쓸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분배기가 뭐냐면은 출력 하나를 두 개로, 그러니까 영상 출력 하나를 두 개로 늘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래픽 카드에 슬롯이 HDMI가 하나밖에 없네, 그죠? 근데 HDMI로 연결할 모니터가 두 개나 있네요. 아, 이 경우는 아니구나. 아, 잘못 생각했네요. HDMI 선 장치 하나를 선 두 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화면을 두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배기 같은 경우는 어디서 쓰느냐면은 우리 그래픽 카드에서, 그러니까 투컴 시스템을 쓸 때 그래픽 카드에서 HDMI 슬롯이 하나일 경우에 HDMI 선을 이제 분배기에 꽂고 그 라인이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죠? 똑같은 화면이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하나는 캡처보드에, 하나는 모니터에, 그죠? 이렇게 하면은 HDMI 선 하나로도 캡처보드하고 모니터를 둘 다 연결시킬 수 있죠. 컨버터는 뭐냐면은 신호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예시로 여기 나온 거는 SDI하고 이제 HDMI to SDI라는 컨버터인데, HDMI 신호를 SDI로 바꿔주는 겁니다. 간혹 이제 그런 장비 살 때 있잖아. 그 DVI, 한쪽은 DVI인데 한쪽은 또 HDMI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컨버터라고 보시면 돼요. 컨버터가 생략된 선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컨버터를 연결 후 DVI를 내면 되는데 그런 게 좀 생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SDI로 이제 바꿔주는 거는 뭐냐면은, SDI가 이제 아까 이제 프로그레시브하고 인터레이스 개념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SDI 같은 경우는 인터레이스의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치가 필요해요. 원래 아예 다른 신호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HDMI에서 HDMI로 빠져나가는 게 정상인데 그 한쪽을 뭐 DVI나 RGB나 혹은 DP 뭐 이런 걸로 바꿔준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선들도 있다.
라고 알아두시라고 지금 적어 놓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내 그래픽 카드 슬롯에는 HDMI하고 DVI 하나가 있는데 모니터들이 다 HDMI예요. 그러면은 하나는 모니터는 못 쓰네 이게 아니라 DVI to HDMI라는 선을 사가지고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컨버터도 한번 적어봤어요. 자, 매트릭스 요거는 솔직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적어놓는 이유가 요거 자료 자체는 솔직히 제가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교육했던 자료라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매트릭스가 뭐냐면은 그 CCTV에 경비실 아저씨 그 경비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CCTV 여러 화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장비가 매트릭스예요. 요걸 어디서 쓰느냐면요, 옵저버들이 이걸 써요. 여러 화면 잡아가지고 번호만 누르면은 1번 옵저버, 2번 옵저버, 3번 옵저버, 4번 옵저버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일단 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옵저버들이 쓰는 장치더라,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장치 마이크는 요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이나믹 마이크하고 컨덴서 마이크. 근데 제가 추천드릴 거는 환경이나 이런 게 뭐 진짜 방음이나 이런 게 돼 있는 경우가 아니면 컨덴서 마이크는 제가 추천을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방음이 안 돼 있으면 컨덴서 마이크가 별의별 잡음을 다 잡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팬 돌아가는 소리까지 잡아요, 컨덴서 마이크가.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컨덴서 마이크가 본인의 원래 목소리 되게 가깝게 신호를 출력을 해줘요. 컴퓨터 쪽으로 입력을 해줘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뭐냐면은 우리 노래방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야지 목소리가 들어가는데 이건 내 목소리도 아니야, 약간. 근데 뭐 딱히 그 환경에 대해서 구성이 필요가 없어요. 얘는 크게 뭐 잡음이나 이런 거, 옆에서 뭐 컴퓨터 팬 돌아가는 소리 막 이런 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는 환경이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그냥 막 써도 되는구나, 그냥 대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10만원 안쪽으로 사시면은 보통 다이나믹 마이크가 많아요. 예, 컨덴서 마이크는 좀 살짝 가격대가 있어요. 그리고 웹캠을 두 가지 넣어놨는데, 이제 웹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로지텍의 922 많이 쓰시거든요. 922이나 920, 혹은 요새 이제 브리오까지 좀 많이 쓰시긴 하는데, 웹캠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웹캠은 사람 찍으라고 있는 거지, 다른 뭐 배경이나 이런 거 찍을 때는 상당히 나쁜 제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웹캠 자체가 개발할 때 무슨 용도였냐면 사람 찍는 용도잖아요. 그래서 시야각 자체가 약간 볼록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옆으로 갈수록 좀 그 화면의 길이가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사람이 원래 홀쭉한 사람이 중심에 있지 않고 좀 가해로 가가지고 하면은 좀 이제 뚱뚱해진다는 거. 그게 웹캠이에요. 다 웹캠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좀 시야각이 좁다는 거죠. 자, 카메라하고 캠코더로 웹캠처럼 이제 캠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시야각이 자유롭고, 그 카메라나 캠코더 자체가 원래 비싸기도 비싸지만 그 기능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요 카메라나 캠코더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PC용이 보통 이제 카메라가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나 캠코더 자체가, 그래서 자체적인 설정이나 이런 거 많이 만지셔야 돼요. 근데 웹캠은 어디서 쓰냐면은 진짜 사람 하나만 찍을 때는 되게 좋아요. 예. 피사체가 중심에 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웹캠도. 자, 크로마키 제품은 크로마키 1000밖에 없습니다. 설명드릴게. 근데 이게 제품에 따라서 가격 차이 상당히 심한데, 보통은
크로마키 천이라 그래가지고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돼 있는 천을 쓰고요. 진짜 무식한 방법으로는 사람 나올 벽에다가 진짜 초록색을 칠해도 돼요, 페인트로. 그래도 크로마키가 먹어요. 크로마키라는 기능이 먹어요. 단지 이제 배경을 초록색으로 혹은 파란색으로 처리해주는 천이다. 이 크로마키의 기능은 뭐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게임하는 BJ들, 웹캠 쓰는 BJ들 보면은 뒤에 뭐 사람만 나와 있잖아요. 배경은 다 날리고 그때 쓰는 게 크로마키입니다. 예. 단색을 이제 투명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보통 녹색, 파란색을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 장비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선만 남았네요. 끝난 줄 알았는데. 자, 영상 출력선하고 이제 오디오 출력선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건데, 요거는 되게 간단해요. 영상 출력선은 VGA, DVI, HDMI, SDI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VGA, DVI, HDMI, DP라는 게 요새 추가됐죠. 최근에 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DP라는 선, 디스플레이 포트. 옛날에 이제 VGA하고 DVI는 많이 사용했죠. 이 두 선의 특징은 뭐냐면은 영상만 출력하고 오디오 신호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DVI. 근데 요새 DVI는 모르겠어요. 자, HDMI하고 요새 나오는 디스플레이 포트 DP는 영상 신호도 가져오고 오디오 신호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새 모니터들 보면은 HDMI 선만 꽂아도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장치로 잡혀서 사운드 장치로 모니터에 스피커가 달려 있다면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VGA, DVI, HDMI 요새 나오는 이제 DP 여긴 안 적혀 있지만 요거는 다 프로그레시브예요. 프로그레시브 선들입니다. 보통의 경우 프로그레시브로 쓰는 선들입니다. 예. 물론 인터레이스로도 쓸 수 있습니다. 선 자체가 이제 영상 신호로 출력 가능한 게 프로그레시브, 인터레이스 다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SDI라는 선이 있어요. 요거는 보통 안 쓰실 건데 일단 개념만 알아두시라고. 인터레이스 전용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SDI가. 요거 어디서 쓰이냐면은 카메라나 이제 좀 이제 방송 장비들 관련해 가지고 이 SDI라는 선이 써요. 나중에 이제 진짜 웹캠 말고 진짜 고급진 카메라 쓸 때 뭐 요새는 뭐 HDMI 다 달려 있으니까 HDMI로 끌어오는 경우 많은데 HDMI 말고 SDI 선밖에 지원 안 하는 캠코더를 내가 사버렸네. 어이쿠 어떡하지? 그럴 때 SDI 선으로 컴퓨터 캡처보드도 HDMI가 되는 게 있고요. SDI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따로 사가지고 연결하면은 마찬가지로 캠코더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웹캠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 출력선. 우리 억스선이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쓰는 선들이 다 억스선들입니다. 3.5, 5.5 뭐 작게는 되게 작은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이는 사운드 선들이 3.5 억스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특징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얘네들은 음질 되게 준수하고 오디오 출력만 가능해요. 근데 전기 신호로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지 같은 거 잘못하면은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오디오 억스선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방지하고자 오디오 그러니까 광출력선이 나왔어요. 인터넷만 빛의 신호로 통신하는 게 아니에요. 오디오도 빛의 신호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광출력선이 있어요. 요새 비싼 메인보드들 사면은 보통 달려 있어요. 그 광출력 단자가. 근데 보통의 스피커가 광출력 단자가 없죠. 비싼 스피커를 쓰면은 광출력 단자가 있는 경우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전기 신호가 아니라 빛의 신호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신호를 쓰기 때문에 화이트 노이즈가 절대 없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오디오 캡처보드 말고 장치로 해서 오디오를 우회해가지고 투컴을 쓰면은 화이트 노이즈가 상당히 거슬릴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 캡처보드를 한번 써봤기 때문에 영상만 되는 캡처보드를 써봤기 때문에 오디오를 우회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써봤는데 이 광출력으로 했을 때는 노이즈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건 좋습니다. 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요런 게 있었더라라고 기억만 하더라도 찾는 거는 금방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마이크에 꽂는 선들. 요거 저희 같은 경우는 캐논 케이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보통은 네이버에도 캐논 케이블이라고 치면은 보통 이 케이블 나와요. 그냥 보통 이제 마이크에 쓰는 선이고 범용성이 낮다라고 아시면 돼요. 요 선들. 이 마지막에 있는 선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장비 세팅 간단한 예시, 그러니까 장비 도식 어떻게 설정하는 것보다 장비 이렇게 연결하면 되더라. 요 정도의 장비만 필요하면 1인 방송은 되고 2인 방송은 되고 투컴 방송 되고 원컴 방송 되더라.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이제 1PC 방송, 원컴 방송 본체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모니터 2개 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는 게임하는 용도고요. 하나는 프로그램 돌리는 용도예요. 이거는 게임 방송 기준으로 제작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캠방만 한다. 그냥 사람 나오는 라디오식으로 해서 방송만 한다. 그러면은 모니터 한 대로도 충분합니다. 프로그램만 띄워서. 근데 게임까지 한다. 그 모니터 2대는 있어야지 좀 원활한 방송이 됩니다. 컴퓨터 하나에선. 그러면은 본체에다 마이크 같은 거 하나 꽂고 최소 마이크 하나는 꽂으셔야죠.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혹은 웹캠까지 하고 싶으면 웹캠 꽂고 그리고 당연히 들어야 되니까 스피커나 헤드셋 꽂고 이러면은 원컴 방송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세팅 방법은 뭐 알아서 하셔야죠. 아니면 추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투컴 방송 어떻게 하냐 궁금하셨을 거예요. 투컴 방송은 뭐냐면은 그냥 본체 2개 두고서는 방송을 하는 겁니다. 왜 투컴 방송을 하느냐? 방송 프로그램이 좀 부하가 심해요. CPU 부하나 이제 그래픽 카드 부하나 조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컴 방송으로 좀 부하를 줄여주는 겁니다. 왜 투컴 방송으로 하냐? 이거 되게 간단해요. 왜 투컴 방송을 하는지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1080 Ti라는 제품을 쓰는데 이 1080 Ti의 성능의 2배 되는 거를 썼을 때 가격대가 2배만 차이 나진 않죠. 수십 배로 차이가 나죠. 근데 2개를 쓰면은 가격대 그냥 2배에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2개를 쓰는 겁니다. 성능 좋은 컴퓨터 그러니까 뭐 진짜 성능 좋은 막 300만 원, 400만 원짜리 막 이런 컴퓨터 쓰는 한 대 쓰는 게 아니라 원컴 방송으로 그냥 예를 들어 7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해 가지고 2대 놓고 진짜 400만 원짜리 효과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컴 방송이란 개념이 나왔어요. 경제적으로 좋으니까. 보통 게임용 본체에다가 모니터하고 마이크만 꽂아요. 그리고 캡처보드로 방송용 본체에 영상하고 오디오 신호들 전달해주고 이제 방송용 본체에 웹캠하고 모니터 꽂고 그러고 해요.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여기서 조금 마이크 캡처보드를 우회하는 방법 모르겠다 그러면은 방송용 본체에다가 마이크 하나 더 꽂으시는 경우 있어요. 보통 그렇게 세팅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는 추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이크 어떻게 캡처보드를 우회하는지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나만 있는 이론 교육이 끝났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스트리밍 이론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이론 교육을 저는 예상하기에는 많이 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도 혼자서 이제 배우면서 하고 혼자서 이제 독학하면서 요 방송을 배웠기 때문에
찾아보다 보면 이 이론을 알고 있는 거하고 이론을 모르는 거하고는 진짜 내가 장비 선택하는 거, 그리고 방송 같은 거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거, 그런 거 다 차이가 납니다. 이론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 나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론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할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세팅해 주세요 해서 세팅해 놓은 거를 그대로 갖다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컴퓨터 몰라 하시면서.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 한 번 문제 생기면은 길게는 방송 일주일 쉬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거 해결 도와줄 사람 있을 때,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나올 때까지 방송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인 방송이라는 것은 혼자서 방송 엔지니어도 하셔야 되고요, PD도 하셔야 되고요, 출연진도 하셔야 되고요, 뭐 크게는 뭐 운영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고루고루 전문가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알고 넘어가셔야 나중에 뭐 사람을 부르는 횟수도 줄어들 거고, AS나 이런 거 세팅을 해도 남이 해주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맞춤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1강은 이제 이론 교육만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부터는 프로그램을, 일단 제가 엑스스플릿을 많이 써봤으니까 엑스스플릿을 차근차근 기초부터 좀 스튜디오에서 쓰는 고급 스킬까지 이런 거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걀모자였고요. 이 강의가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